저도 사실 이 폰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던져도 안 부서진다, 소위 벽돌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봐도 그렇게 끌리는 디자인은 아니네요.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히스토리. 지난번 아이폰 히스토리 영상에서 그때의 향수를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갤럭시 히스토리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의 대표 라인업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역대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 달에 갤럭시 S25 시리즈의 언팩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예전의 향수로 빠져들어 보자고요. 그렇다면 갤럭시 히스토리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되고 제대로 된 스마트폰의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 휴대폰 시장에도 격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휴대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던 노키아에서도 급하게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고요.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발빠르게 애플을 추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삼성에서 옴니아를 출시하게 되었고요. 2009년에는 그 전설의 옴니아2가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당시 출시가 된 아이폰보다도 훨씬 미흡한 소프트웨어였는데 광고는 아이폰과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다며 과도하게 광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옴니아2를 옴레기까지라고도 불렸던 비운의 휴대폰입니다. 사실 이 옴니아2는 스마트폰은 맞지만 윈도우 모바일 OS를 둔 PDA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았고 PDA 폰 기준으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괜찮다라는 평도 있었지만은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삼성의 실패작이라고 불리는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윈도우 모바일이 아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 S 시리즈를 그 실패를 딛고 2010년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옴니아의 실패를 겪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그런지 당시 동세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1의 성공에 힘입어 2011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갤럭시 S2를 출시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 폰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갤럭시 S2가 나왔어서 이 갤럭시 S2로 휴대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 친구 휴대폰으로 휴대폰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곤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나네요. 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 여럿이서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휴대폰 게임하는 거 다 구경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갤럭시 S2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회자되는 것이 내구도가 좋기로 엄청 유명한 휴대폰이었잖아요.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도 디스플레이만큼은 너무나도 멀쩡했고 너무 튼튼해서 이게 던져도 안 부서진다, 소위 벽돌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에서 다른 의미로 잘못 만들었다라는 평을 받는 그런 휴대폰이었습니다. 이런 내구성과 더불어 경이로운 최저가로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출시한 건 2011년도인데 2016년, 17년도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갤럭시 S2의 성공에 이어 2012년 5월에 갤럭시 S의 세 번째 시리즈인 갤럭시 S3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와는 달리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특징이었었는데요. 이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삼성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이동통신사별로 같은 제품이지만 제품명을 다르게 출시하는 소위 파편화가 있었는데 이 갤럭시 S3부터 파편화가 완전하게 없어진 제품이었습니다. 램 용량은 3G 모델은 1기가, LTE 모델은 2기가 단일 용량이었고 스토리지는 16, 32, 64기가 세 가지 옵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둔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스마트 스테이라고 사용자의 눈을 센서로 인식해서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13년 3월에 삼성이 언팩을 통해 네 번째 갤럭시 S 시리즈인 갤럭시 S4를 공개했는데요. 여태까지 삼성에서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할 때 2와 3은 로마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S4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외관은 전작인 갤럭시 S3와 동일하지만 디스플레이가 5인치로 전작보다 조금 더 커지면서 더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었고 두께는 7.9mm로 탈착식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얇은 두께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의 칩셋은 LTE냐 LTEA냐에 따라서 다른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LTE 모델의 경우 해외에는 스냅드래곤 600,
내수용은 엑시노스 5410, LTEA는 스냅드래곤 800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경쟁 모델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 금속과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크롬 도금을 사용했고 발열 제어가 잘 되지 않아서 조금 하드하게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많이 뜨거워질 정도였습니다. 배터리 또한 2600mAh로 전작 대비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과 좋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며 판매 초기에는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이후에 안드로이드 단일 기종 최다 판매량 기록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많이 팔렸던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았던 갤럭시 S4가 출시한 지 1년이 지나 2014년에 삼성 언팩을 통해 갤럭시 S5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전작인 갤럭시 S4가 성능, 디자인 면에서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성능은 그렇다 치고 갤럭시 S5의 디자인은 이 갤럭시 S5의 디자인 때문에 삼성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실제로 저도 그때 당시에 갤럭시 S5의 디자인을 보고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갤럭시 밴드 에디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다, 내 취향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게 끌리는 디자인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델인 게 LTE 모델은 스냅드래곤 801, LTEA 모델은 스냅드래곤 805 칩셋이 탑재가 되어서 당시에 정말로 좋은 성능을 냈고 배터리가 탈부착형임에도 불구하고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이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되어서 나름 의미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의 에어리어 지문 인식과는 달리 스와이프 지문 인식이었기 때문에 지문 인식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오류가 잦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성능은 그때 당시 갤럭시 유저들이 기대한 만큼 나왔었는데 이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갤럭시 S5였습니다. 삼성이 디자인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2015년에 공개된 6번째 갤럭시 S 시리즈인 갤럭시 S6의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휴대폰으로 손꼽힐 정도로 디자인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로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두 라인업 모두 여태까지의 갤럭시 S 시리즈와는 달리 메탈, 유리로 만들어져서 더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었고 특히나 갤럭시 S6 엣지의 경우에는 옆면 디스플레이에 둥근 곡률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저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뭐랄까 그때 당시에 플랫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정말 이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나온 단점도 있었습니다. 엣지 부분 터치 인식 문제와 끝부분 왜곡으로 영상, 문서를 보는 데 있어 방해가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부터 갤럭시도 아이폰과 동일하게 배터리 일체형으로 출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S6는 지문 인식 센서가 개선이 되고 삼성페이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능, 디자인 모두 괜찮았었던 갤럭시 S5 때의 소력을 제대로 한 제품이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S6가 성능, 디자인 면에서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1년 뒤인 갤럭시 S7의 경우에는 전작의 S6에서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2016년에 갤럭시 S7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 4GB 램에 32, 64GB 스토리지, 엣지는 128GB 스토리지까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 S7의 경우에는 갤럭시 S5에서 지원이 됐다가 갤럭시 S6에서 지원이 안 된 방수 방진이 다시 지원이 되고요. 전작보다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전작에서 불편함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엣지 디스플레이도 터치 오작동 곡률을 많이 개선해서 전작 대비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던 갤럭시 S7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갤럭시 S7과 페어를 이루던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전량 리콜 및 출시 54일 만에 단종이 되어서 그 해는 삼성이 매우 불명예스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이전까지 갤럭시 S6, 7에서 고수해오던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진 갤럭시 S8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갤럭시 S8부터의 가장 큰 변화점은 기본적으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상 하단의 베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하단의 물리 홈 버튼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정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16:9 화면비에서 18.5:9 화면비로 더 넓어진 화면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칩셋은 내수용은 엑시노스 8895,
해외파는 스냅드래곤 835가 탑재되어서 당시 최고 스펙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아쉬웠던 것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은 잠금 해제 방식이었었는데요. 지문 잠금 해제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하단에 물리식 버튼이 사라지게 되면서 후면 카메라 옆으로 지문 인식 센서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 위치가 실제로 그때 당시 너무나도 불편했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갤럭시 S9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5.8인치 화면에 화면비는 18.5:9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상하단 화면 베젤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휴대폰의 세로 길이는 더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칩셋은 삼성의 엑시노스 9810 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해서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성능 차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전작에서의 단점인 지문 인식 센서가 여전히 휴대폰 후면에 위치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작인 S8에서 완성도를 높인 갤럭시 S9이었습니다. 갤럭시 출시 10주년이자 갤럭시 S의 10번째 시리즈인 갤럭시 S10이 2019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S8, 9에서 일반 플러스 모델이 나왔다면 갤럭시 S10부터는 3가지 갤럭시 S10, S10 플러스, S10 5G로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각각 6.1인치, 6.3인치, 6.7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에 19: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에는 스냅드래곤 855, 그 외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서는 엑시노스 9820을 탑재했습니다. 화면 베젤이 전작보다 엄청 줄어들게 되었고 노치 없이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처음 탑재한 모델입니다. 펀치홀이 우측 상단에 있어서 지금 봤을 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있고 당시에 화면 모서리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지만은 워낙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시원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에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초음파 지문 인식 방식을 탑재한 최초의 갤럭시 시리즈입니다. 삼성이 2020년에 갤럭시 S11이란 네이밍이 아닌 20년에 맞춰서 갤럭시 S20이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S11번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때부터 우리가 친숙해하는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로 출시가 되었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각각 6.2인치, 6.7인치, 6.9인치이고 화면비는 20:9로 전작보다 비율이 더 늘어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명 카툭튀에 소위 인덕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고 이때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이거 디자인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라인업에 이때부터 120Hz 화면 주사율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 기종 모두 5G 모뎀이 탑재가 되어서 5G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갤럭시 S20 시리즈가 판매 초기에는 수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 디자인도 안 예쁘다 등으로 평가가 좋지 않고 실제로 판매량도 저조했는데 이후에 나왔던 갤럭시 S21, S22가 너무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선녀였네 라고 재평가가 된 재미있는 휴대폰이기도 합니다. 갤럭시 S20이 출시되고 다음 해인 2021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인 갤럭시 S21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인 갤럭시 S20보다도 훨씬 더 이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후면 카메라 섬 디자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이뻐져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의 경우에는 1억 화소가 넘는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어서 더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었는데 문제는 칩셋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탑재된 엑시노스 2100 칩셋은 발열이 너무나도 심했는데 원가 절감으로 방열 설계도 부실하게 하면서 고사양 작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휴대폰 작동에서도 발열이 자주 느껴진다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또 전작에서는 12기가 램이었었는데 갤럭시 S21, S21 플러스의 경우에는 12기가 램에서 8기가 램을 탑재하게 되면서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아쉬운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와 울트라를 통합하게 되면서 2022년에 새롭게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때부터 울트라 라인업은 노트와 통합돼서 그런지 더 각진 디자인의 S펜을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었는데 여기서 전작에 있었던 발열 문제가 다시금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칩셋이 들어간 타 기기 대비 발열 해소에 대한 설계가 빈약해서 성능에 대한 지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GOS 성능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삼성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GOS는 삼성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앱인데 이 앱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과 해상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크와 같은 휴대폰 성능을 확인하는 어플에서는
정상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어플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가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혹평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논란 때문에 나머지 좋았었던 카메라, 괜찮은 디자인이 완전히 묻히게 되었던 아쉬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3년 2월에 갤럭시 S23이 출시하게 되는데요. 울트라를 제외한 기본적인 S23, 23 플러스 라인업들은 아이폰의 깻잎통 통조림처럼 플랫한 프레임을 하게 되어서 정말 이쁜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색상도 작년에 봤었을 때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쁜데? 이번엔 너무 잘 뽑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칩셋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4 갤럭시로 기존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오버클럭 칩셋이 탑재가 되어서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전작 대비 전력 효율도 좋아지고 확실히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발열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던 갤럭시 S23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올해죠. 2024년에 나온 갤럭시 S24 시리즈인데요. 삼성에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정말 획기적인 타이틀과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는 전작인 갤럭시 S23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트라의 경우에는 옆면 프레임에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게 되어서 더욱 내구성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도 무게를 그렇게 줄이지는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칩셋은 한국에 판매된 갤럭시 S24 기준 S24, 24 플러스는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4 갤럭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갤럭시 S24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번역, 서클 투 서치 등 스마트폰 시장 발전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입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S 시리즈의 역사 및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근데 이거 S 시리즈만 했는데도 분량이 엄청 많네요. 그래도 간만에 예전 폰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좋았던 슬펐던 추억들이 생각나니까 저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될 갤럭시 S25 시리즈도 큰 기대를 해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까지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 Thank you.